안녕하세요.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. 오늘은 소니뮤직 애니플렉스와 함께 K-POP 데모넌터스 채널링이란 제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시청자와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소니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진 듯 보입니다. 이유는 엄연히 일본 소니의 자회사인 소니픽처스가 J-POP이 아닌 K-POP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커다란 고민이었을 겁니다. 어쨌든 소니는 이 영화의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의 판권과 저작권을 모두 넘기며 시즌2 제작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. K-POP 데모넌터스가 애니메이션이라면 환장하는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순위에서 중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의 나라 애니보다도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둔 것에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고, 두 번째는 어제 분석해드렸듯이 일본 가수 더빙이 엄청나게 형편이 없어서 감동이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. 소니가 K-POP 데모넌터스를 제작하면서 한쪽으로는 일본에서 욕을 먹을 것이 걱정되어 J-POP을 소재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것이 빤히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계, 자국에서 90% 이상 시청되고 해외에서는 마니아층만이 시청될 확률이 거의 99%가 될 것 같습니다. K-POP 데모넌터스가 성공한 이유는 가창력의 승리와 작곡의 승리인데, 일본 J-POP은 당연히 일본 자체에서 작곡을 하고 일본 아이돌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 뻔합니다. 결국 작곡가 가수에서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. 어쨌든 중국이 먼저 C-POP 데모넌터스를 제작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본이 먼저 J-POP 데모넌터스를 만든다니 재미있습니다.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두 회사는 팬이 주도하는 초능력을 이용해 사악한 세력과 비밀리에 싸우는 일본 팝 음악 그룹을 주인공으로 한 CBC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스를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. 소니뮤직은 애니플렉스와 협력해 넷플릭스의 데이트작 K-POP 데모넌터스와 컨셉이 매우 유사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공동 제작합니다. CBC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스는 전국 각지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며 열성적인 팬들로부터 힘을 얻어 악당을 물리치는 일본 혼성 팝그룹의 이야기입니다.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주요 등장인물들의 보컬을 소니뮤직 소속 아티스트들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. 소니는 10월 후지TV에서 방영될 이 시리즈에 앞서 출연진의 이름을 공개할 계획입니다.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6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K-POP 데모넌터스의 수석 프로듀서가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. CG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현재까지 1억 600만 회 이상 시청되었으며 넷플릭스에서 공개 5주 만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최초의 영화입니다. 데모넌터스 역시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가상의 K-POP 밴드 사자보이스와 헌트릭스가 이번 달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. 다음은 J-POP 데모넌터스를 거론하는 레딧 일본 게시판 반응입니다. J-POP 데모넌터스는 K-POP 데모넌터스보다 훨씬 낫습니다. 왜냐하면 팬층이 성가시지 않고 팬층이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J-POP 데모넌터스 음악 호흡법을 활용한 귀멸의 칼날. 그러면 일본 한국 사람들은 서양 팝을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요. 이분만 구글링해도 그냥 팝이라고 부르더군요. 네, 솔직히 말해서 J-POP이 K-POP을 이깁니다. 그런데 K-POP 데모넌터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정말 좋아요? 네, 하지만 아이들을 우상화하는 건 이상해요. J-POP 데모넌터스는 정말 신선하고 독창적인 영화입니다. 맙소사 K-POP 데모넌터스 게시물에 음식 장면이나 메인 포스터 이미지가 다르네. 불가능해요. 일본계 미국인 캐나다인 가수가 충분하지 않거든요. 다음은 K-POP 데모넌터스 넷플릭스 역대 1위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. 정말 놀라운 업적이에요.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이 일에서 배운 교훈은 훌륭한 사운드 트랙과 함께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독창적인 스토리라인으로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일 것 같습니다.
K-팝이 좋다는 교훈만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똑같은 일을 시도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1000번이나 더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. 다른 영화사들도 K-팝 데모넌트스의 성공을 따라잡기 위해 K-팝 중심의 영화를 직접 만들려고 할 겁니다. 파라마운트와 하이브는 이미 에릭남 주연의 영화로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K-팝 데모넌트스조차도 좀 민망한데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최대한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되고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. 이 영화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.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점도 도움이 됐어요.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볼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정말 기뻐요. 사운드 트랙도 너무 좋고 영화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. 멋지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2편을 더 꼽을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겠지만 멋지죠. 시청률만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작곡한 음악은 2025년에 작곡된 최고의 K-팝 노래 중 하나, 아니 어쩌면 최고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. 헤드라이너 곡 골드는 빌보드 핫 100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애정을 담아 만든 작품이니 당연히 그럴만하죠. 영화 한 편 만드는데 9년이나 걸렸네요. 와, 솔직히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건 여성 캐릭터들의 표현력이 정말 뛰어났다는 거예요. 여성 캐릭터는 무조건 예뻐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니메이터들과 비교해서 정말 보기 좋았어요. 저는 보통 영화를 한 번 이상 보지 않는데 이 영화는 2번이나 봤습니다.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. 이 통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생각하면 웃음이 나네요.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. 이제 극장 개봉을 해주세요. 엄청나게 제작된 음악은 모두 극장에서 들어야 합니다. 앨범 100% 살 거예요. 타겟에서 이미 예약 판매 중이고 포토카드도 들어있어요. 총 3장 중 1장. 만약 실제 사람이었다면 저는 조이 쪽일 거예요. 다행히 이 장르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새로운 사람들이 이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. 제 4살 딸이 개인적으로 그중 최소 20개의 조회수에 도움을 줬습니다. 진정한 여름 블록버스터 슈퍼맨이나 판타스틱 4가 아니다. 바로 K-팝 데모넌트스다. 4번이나 봤는데 저는 보통 이런 영화를 보지도 않지만 정말 반복해서 볼만한 영화예요.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? 미국 영어권 반응을 보면 이 영화의 성공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K-팝 팬들입니다. 일본 J-팝이 K-팝의 영향력의 최소 1000분의 1 정도의 팬덤으로 J-팝 데모넌트스를 만든다는 것은 약간의 모험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, 만약 이 영화가 실패한다면 일본 애니메이션과 J-팝의 현주소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Ni se te ocurra.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. No hables de las ballenas. No es un acuario. No actúes como tonta. Sé que eras una genio. ¿Sí? No vayas a presumir, a la gente no le gusta eso. Y no digas cosas sin sentido. Y bueno, ¿minamos? Hasta pronto. Abogada,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.